봐. 옛날 어느 먼 곳에 왕자가 살았어요.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를 찾으려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가까운 나라의 공주들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왕의 성으로 왔답니다. 왕자는 진짜 공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도 그의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했으면 싶었지요. 수년이 흐른 뒤 그는 공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왕자는 계속 슬프고 절망스러워하며 살았고 왕과 왕비 역시 이런 아들의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생각에 잠긴 어느 날 밤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비가 쏟아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온 성에 메아리 쳤지요. 왕자는 창문으로 비치는 번쩍거리는 번개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공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어요. 성 안에 울리는 소음 사이로 신하 중 한 명이 문의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한 젊은 아가씨가 몸을 떨면서 서 있지 뭐예요? 그 가난해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매우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무척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신하는 안타까워하며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온 손님을 거절할 수야 없지. 안으로 들이게. 그 왕은 이 상황을 경비병에게 알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경비병은 그녀를 성 안 거실로 데려와 난로 앞에 앉게 했지요. 비에 젖은 소녀의 옷을 보고는 여왕이 신하에게 아가씨에게 입힐 만한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이 날씨에 뭘 찾고 있었나요? 저는 먼 나라의 공주입니다. 저희 성은 적군에게 공격당했는데 저를 보호하려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군인들과 함께 저를 몰래 멀리 보내셨어요. 하지만 군인들을 잃어버리고 저만 혼자 이 성을 발견했답니다. 왕비님께 감사드려요. 그 여왕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를 성에서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왕자는 그 미스터리한 아가씨가 궁금해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그때 그녀는 왕비가 준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죠. 머리가 다 말랐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요. 아가씨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어요. 방으로 들어간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공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여왕이 정말로 공주가 맞는지 알아보라고 왕자에게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공주일까? 오늘 밤 알아내자꾸나. 왕자와 공주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에게 반해버린 왕자는 그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했죠. 여왕은 공주가 머물고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침대 아래 콩을 놓고는 7개의 매트리스로 그것을 덮어두었어요. 아가씨는 그날 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그 이상한 침대에서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여왕은 그 공주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잠은 잘 잤나요? 왕비님이 마련해 주신 곳은 너무 좋았지만 잠은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정말로 딱딱한 곳에서 잔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여왕이 생각한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오직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가 덮인 그 침대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왕자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들은 왕자는 마침내 진짜 공주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왕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왕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성에서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의 왕국을 구하려고 군대도 보내주었답니다. 얼마 뒤 왕자는 공주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 공주? 프로포즈를 받은 후부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밤 공주는 유리상자에 그 콩을 넣고 성의 가장 좋은 곳에 전시해 두었어요. 수년 동안 진실한 사랑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지요. 그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12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12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죠.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12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3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가지의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지요.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12척의 배가 있었고 12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내 케이크에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죠.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12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